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혼자인 게 분명히 편한데 왜 우리는 가끔 외로울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모순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습니다. 주말에 눈을 뜨고도 늦잠을 잘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골라 시켜 먹을 수 있고, 방 안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눕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는 분명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편안함 속에서 텅 빈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혼자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이 맛있는 걸 누구랑 같이 나눠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잠들기 직전에 문득 오늘 나랑 대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라는 사실이 떠올라 마음이 허해집니다. 편안함과 공허함이 함께 찾아오는 이 묘한 감정. 우리는 왜 느끼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리를 지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야, 내가 우울할 때 그 마음을 건네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라는 본능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또 다른 피로가 찾아옵니다.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에 맞춰야 하고, 직장에서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연인과 함께할 때조차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혼자 있고 싶은 욕망, 그리고 연결되고 싶은 욕망. 혼자 있자니 외롭고 사람들과 있자니 지칩니다. 이 모순은 인간이 가진 숙명 같은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말에 약속을 일부러 안 잡고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저녁쯤 되면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려본 경험.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막상 아무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모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회적 외로움과 정서적 외로움이죠. 사회적 외로움은 말 그대로 사람이 부족할 때 찾아옵니다. 친구가 없거나 가족이 멀리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입니다. 반면 정서적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인과 함께 있고 가족도 곁에 있는데 마음 깊숙이선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로운 존재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받고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다. 타인은 나를 괴롭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존재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결국 이 모순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30대 직장인은 혼자 사는 삶이 너무 편하다고 말합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노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 풍경을 같이 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아플 때 혼자 끙끙 앓다 약을 사 먹으며 이럴 때 챙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편안함과 외로움은 늘 함께 찾아옵니다. 편안함을 택하면 외로움이 오고 관계를 택하면 피로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자처럼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로움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면 관계 속으로 억지로 들어가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 자체를 인정하는 것. 외로움은 병이 아닙니다.
나만 겪는 이상한 감정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외로움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자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성찰하며 때로는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이 외로움 속에서 걸작을 남긴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그것을 잘못된 감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혼자인 게 분명히 편한데 가끔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 내 존재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갈망, 그 모든 게 모여 외로움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니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한 공간을 공유하는데도 마음속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죠. 외로움은 꼭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다 같이 웃고 있어도 내 웃음은 어쩐지 겉돌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은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정서적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외로움이 단순히 관계나 사람이 부족해서 오는 감정이라면, 정서적 외로움은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마음의 단절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진짜 나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많지만 나와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듭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이런 정서적 외로움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듭니다. SNS를 켜면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외로워지곤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쏟아지지만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다라는 감각. 이건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민되어 왔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와 고립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홀로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건 결국 근본적으로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을 100%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연인도, 가족도, 친구도 결국은 내가 겪는 고통과 생각을 온전히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간극이 바로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의 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모여 있으면 더 외롭다. 이 말은 모순 같지만 사실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겉도는 느낌은 혼자 있을 때의 고독보다 더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식에 참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다 같이 웃고 떠들고 술잔을 기울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여기에 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혼자의 고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배제된 느낌, 그것이 사람 속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마저도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끊어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겉으로는 연결된 것 같아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외로움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람 속에서조차 덜 외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관계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역할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직급과 직무로, 가족 앞에서는 아들과 딸, 부모의 역할로, 연인 사이에서도 기대와 이상으로 서로를 바라보죠. 역할 속에서의 나는 존재하지만 진짜 나는 가려진 채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울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순간에 진짜 나로서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외로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명, 20명이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진짜 나와 맞닿는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사람들과 있어도 외로운 이유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도 나를 진짜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웃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닫힌 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또 다른 물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연인이 생기면 혼자가 아니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늘 곁에 사람이 있으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사랑을 시작하고 나면 그 믿음이 틀렸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여전히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어떤 외로움은 오히려 사랑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분명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특별하기에 그만큼 기대도 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함도 더 커집니다. 연인은 나의 전부를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할 때, 대화가 어긋날 때 우리는 곁에 있어도 고독을 느낍니다. 사랑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느낀 불안과 슬픔, 내가 가진 상처와 기억을 상대방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가까운 연인이라도 결국은 타인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일 뿐, 그 간극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 속의 온도 차이입니다. 한쪽은 깊이 몰입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조금 느슨할 때, 같은 대화도 한쪽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가볍게 흘려보낼 때, 이럴 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 이 사람도 느끼고 있을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 사람도 나에게 기대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결국 우리는 사랑 속에서조차 혼자라는 감각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능동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공허함을 다 메워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더 큰 외로움에 빠져듭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나 자신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 없애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왜냐하면 함께 살면서 서로의 차이를 더 자주 마주하게 되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오래 논의되어 왔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단절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를 맺어도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홀로 맞서는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본질적인 단절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닿게 됩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니다. 사랑은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외로움을 다 없애주길 기대하기보다는 사랑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 젊을 때의 외로움과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같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할 일도 많으니까 덜 외롭다. 나이가 들면 혼자가 되고 그래서 더 외롭다.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외로움은 나이에 따라 모양만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대의 외로움과 30대의 외로움, 그리고 40대 이후의 외로움은 서로 다르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른 얼굴을 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20대의 외로움을 떠올려 봅시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주로 불안해서 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나이. 겉으로는 친구도 많고 학교나 사회에서 함께 어울릴 기회도 많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와 문을 닫으면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대의 외로움은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혼란이 마치 낯선 도시 한복판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30대의 외로움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위치와 책임이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또래 친구들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외로움은 비교와 결핍에서 옵니다.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앞서 나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에 서 있는 걸까? 주변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비교할 때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계가 끊겨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내 안에 깊은 고독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40대 이후가 되면 외로움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제는 불안이나 비교보다 상실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며 부모님마저 나이가 들어갑니다. 일과 자리, 그리고 몸마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40대 이후의 외로움은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일에서조차 밀려나고 집에서도 예전 같은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고독은 깊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외로움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홀로 서 있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든 많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나이에 따라 마주하는 방식과 이유가 달라질 뿐입니다. 20대에는 방향이 없어서 외롭고 30대에는 비교 속에서 외롭고 40대 이후에는 상실 때문에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언제나 나 자신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은 결코 특정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외롭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젊을 때도 이미 충분히 외로웠습니다. 다만 젊을 땐 바쁘고 분주해서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 조용해지고 멈춰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외로움을 또렷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외로움은 인생 전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그림자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모양을 달리할 뿐입니다. 어릴 때는 불안의 그림자로, 성장기에는 비교의 그림자로, 나이가 들어서는 상실의 그림자로 외로움은 늘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과 어떻게 잘 지내야 할까?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을까?
몇 가지의 생각들로 외로움과 잘 지내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숨깁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나 외로워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혼자 견딥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요즘 좀 공허하다, 가끔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라고 털어놓는 순간, 그 말은 상대의 공감을 불러오고 나의 고독을 덜어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나누는 순간 외로움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외로움을 채우려 하지 말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지우기 위해 관계에 집착하거나 무언가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외로움은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고독 속에서 명작을 남긴 것도, 철학자들이 혼자의 시간을 통해 사유를 깊게 한 것도 결국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흔히 시간이 비어 있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밤에 불 꺼진 방 안, 휴일의 오후, 아무 약속도 없는 시간. 이때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작은 루틴을 만들면 그 외로움은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 행위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루틴은 외로움의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작은 닻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자신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혼자 있으면 무가치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웃을까?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혼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외로움은 인생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이자 나를 성장시키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